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유명 광고 기획사가 중국 때문에 파산 위기에 처했다가 한국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일로 미국 전역이 한바탕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샬린입니다. 현재 뉴욕에 있는 글로벌 광고 마케팅 회사에서 총괄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다양한 브랜드와 협력해 광고 캠페인을 기획하고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의 가치를 알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광고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있죠. 그동안 여러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하며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는데요. 최근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와 함께 미국 시장을 공략할 대규모 광고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겁니다. 광고 마케팅 분야에 몸담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번처럼 특별하고도 흥미로운 프로젝트는 흔치 않았습니다. 중국의 테무는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면서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던 시점이었죠. 솔직히 말해 이 프로젝트는 저희 회사뿐 아니라 미국 내 수많은 대형 광고 기획사들이 탐내던 기회였습니다. 중국의 테무는 이미 유럽과 아시아에서 엄청난 성과를 냈고 이커머스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은 테무에게도 매우 중요한 도전이었고 이를 위해 가장 뛰어난 파트너를 찾고자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 파트너로 선정된 순간 회사 내부에서도 모두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저 역시 이 프로젝트가 우리 회사의 성과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테무와의 협업은 우리가 세계적인 광고 기획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불편한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초기, 테무 본사가 있는 중국 상하이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담당자였던 중국인 리우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설득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리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무는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가장 저렴한 가격에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번 광고 캠페인을 통해 미국인들도 테무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겁니다. 처음엔 그의 말이 꽤나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저 역시 테무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곧바로 샘플 제품을 받아본 순간 이 프로젝트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샘플 제품이 도착했을 때 저는 굉장히 흥분된 마음으로 하나하나 포장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테무 측이 제공한 샘플 제품들은 겉으로 보기엔 꽤나 그럴듯했습니다. 광고 캠페인의 핵심은 실제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장점을 극대화해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샘플 확인은 중요한 과정이었죠. 그런데 포장을 열자마자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 휴대폰 충전기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멀쩡해 보였지만 몇 번 사용하다 보니 충전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더니 결국 작동을 멈췄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부 회로가 과열된 듯 충전기에서 타는 냄새가 났다는 점이었어요. 만약 소비자가 이 충전기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겠죠. 다음은 의류 샘플이었어요. 첫눈에 보기엔 예뻐 보였지만 옷을 손으로 살짝 당기자 바로 재봉선이 터져버렸습니다. 더 심각했던 건 세탁 후였습니다. 옷은 원래의 형태를 완전히 잃었고 소재는 너무나 얇아져 버렸죠. 주방용품 샘플도 큰 문제였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서 강한 화학 냄새가 났고 일부 제품은 단 한 번의 사용만으로 금이 가거나 깨지는 불량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발견할 때마다 제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즉시 테무 담당자 리우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리우,
이 제품들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에 내보내기 전에 품질을 개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리우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샬린. 이건 극히 일부 샘플의 문제일 뿐이에요. 미국 소비자들은 세부적인 부분보다 첫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포장과 마케팅이 잘 돼 있으면 작은 문제들은 금방 잊히기 마련이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프로젝트는 엄청난 자금과 시간이 투입된 상태였고 회사의 압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내부 회의를 거친 끝에 광고 송출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테무의 대규모 광고 캠페인이 시작됐고 광고가 송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안착한 듯 보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테무 제품을 언박싱하거나 자랑하는 영상과 사진들이 빠르게 퍼졌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성비 최고, 이런 가격에 이런 제품을 살 수 있다니 믿을 수 없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거든요. 그 당시 저는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광고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보며 뿌듯함과 안도감이 밀려왔죠. 회사 내부에서도 축하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동료들은 샬린, 이번 캠페인 대박이에요. 테무 덕분에 우리 회사 이름도 더 알려질 것 같아요. 라며 환호했습니다. 팀장님도 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샬린, 당신 덕분에 이번 캠페인이 이렇게 성공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테무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맡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다라고 대답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감이 어디서 오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었지만 어쩌면 프로젝트 초반에 샘플을 확인하며 느꼈던 작은 의문과 걱정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모든 게 순조로울 리가 없는데 정말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불안감을 외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일단 기뻐하자. 모든 게 잘 풀리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제 속마음을 억누른 채 팀원들과 함께 성공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광고가 송출된 지 약 한 달이 지나면서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테무 제품에 대한 불만 글들이 점점 더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주문한 제품과 완전히 다른 물건이 왔어요. 고장난 제품을 반품하려고 했더니 불가능하대요. 사용한 지 하루 만에 전자기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멈췄어요. 이런 후기들은 제품의 판매와 품질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광고 기획사인 저희 회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처음엔 무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테무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던 소비자들이 광고를 만든 회사인 저희에게까지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항해 메일을 받았을 때만 해도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메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회사 대표 이메일과 고객 서비스 창구로 수백 통의 메일과 항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광고 때문에 이 제품을 믿고 샀는데 완전히 속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회사를 홍보할 수 있죠? 광고 기획사가 소비자들을 기만하다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런 광고를 제작한 당신들도 테무와 다를 게 없습니다. 심지어 직접 제품을 산 고객들이 회사로 찾아와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항해 전화와 메일에 시달렸습니다. 그 내용들은 하나같이 저희 회사가 거짓 광고를 제작해 소비자들을 속였다며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광고를 제작한 저희 회사는 제품 품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에도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광고가 곧 진실이었기에 모든 책임이 광고 회사로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저를 극심한 심리적 압박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광고인이자 마케터로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전달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캠페인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셈이었습니다. 회사 내부는 순식간에 위기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엔 마케팅팀과 소셜미디어팀이 대응했지만 곧 법무팀과 경영진까지 긴급 회의를 소집할 정도로 사태가 커졌습니다. 회의실에서는 항해 메일과 소비자 불만 글들이 프로젝터 화면에 하나둘씩 띄워졌습니다. 법무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테무 광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를 제작한 우리 회사를 지목하는 글이 많아요. 소셜미디어팀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지금도 항해 글과 전화가 실시간으로 늘고 있습니다. 주요 소비자 리뷰 사이트에도 우리 회사 이름이 언급된 댓글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그냥 광고 회사에 대한 오해일 뿐이야. 금방 잠잠해질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려 했지만 점점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누구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대표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해명을 해야겠지만 자칫하면 회사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게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총괄한 책임자로서 제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 같았죠. 괜찮아요. 이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점점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쌓인 항해 메일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다 내 책임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광고는 분명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누군가에게 큰 실망과 손해를 안겨준 도구가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수백 통의 메일 속에는 저를 비난하는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메일을 확인하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까지 악화될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는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법무팀은 항해 대응을 위해 모든 일정을 취소했고 소셜미디어팀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부정적 댓글을 모니터링하며 삭제하거나 해명글을 준비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회의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직원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던 사무실이 이제는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회사 내부는 혼란 그 자체였어요. 누군가는 사과문을 발표하자고 주장했고 누군가는 광고를 모두 중단하고 상황이 진정되길 기다리자고 했어요. 하지만 명확한 해결책을 찾는 건 점점 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최근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회사의 외부 컨설턴트인 한국인이 작성한 소비자 행동 분석 리포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한국인은 국제 마케팅 분석 전문가로 특히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소비자 심리를 깊이 연구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리포트는 명료하고 현실적이었기에 저는 곧바로 보고서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어요. 보고서에는 한국 소비자들이 중국산 저가 제품을 왜 멀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소비자들은 테무의 화려한 광고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죠. 한국도 한때 중국산 저가 제품이 인기를 끌었던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품질 문제가 반복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깊어졌고 이후 한국 소비자들은 아무리 저렴한 제품이라도 품질과 브랜드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보여준 신중한 선택과 까다로운 기준은 단순한 소비 성향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교훈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던 거죠. 보고서를 읽고 나니 머릿속이 점점 더 맑아졌어요. 우리가 테무와의 협업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분명해졌거든요.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도구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진짜 가치를 전달하는 약속이어야 한다. 이 당연한 진리를 나는 테무 프로젝트 초반에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보고서를 읽고 난 뒤에도 제 머릿속은 여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독특한 소비 성향과 그들이 테무에 쉽게 휘둘리지 않았던 궁극적인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보고서에 담긴 정보만으로는 모든 의문을 풀기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그 보고서를 쓴 한국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외부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라 어렵지 않게 연락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한국인과 만난 저는 지금까지의 상황과 테무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며 한국 소비자들이 왜 그렇게 신중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단순히 가격만 보고 제품을 선택하지 않아요. 품질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몇 차례 중국산 저가 제품의 열풍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품질 문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크게 실망한 경험이 쌓였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 소비자들은 브랜드의 역사와 진정성을 먼저 확인하는 성향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민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 깊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때 민준 씨는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한국 소비자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고 느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의 말은 저를 놀라게 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책상 앞에서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직접 확인해야 할 때가 왔어. 며칠 후 저는 민준 씨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민준 씨의 도움으로 저는 한국의 한 유명 브랜드 기업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엄격한 분위기와 세심한 관리는 내가 이전에 봤던 어떤 생산 현장과도 확연히 달랐어요. 한국 기업에서 안내해준 생산 라인에서는 모든 제품이 몇 단계의 품질 검사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검사 장비는 정밀했고 모든 작업자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제품 하나하나가 출고 전에 최소 3번 이상의 테스트를 거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생산 관리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는 생산 속도를 희생하더라도 품질을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문제가 있는 제품이 가는 것은 회사의 신뢰 전체를 잃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국 기업의 생산 라인을 둘러보며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테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구나. 테무는 단지 더 많은 제품을 싸게 팔기만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비자의 신뢰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었어요. 제품이 완성된 후에도 무작위 샘플 테스트가 이어졌습니다. 검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즉시 개선 과정으로 들어가거나 폐기되었어요. 그때 생산 관리자는 덧붙였습니다. 이 회사는 품질 관리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회사의 철학이자 자부심입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게 이윤보다 중요하다는 믿음이 경영 전반에 녹아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테무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간과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전 테무와의 협업 초기에 한국 기업처럼 품질 관리 시스템을 확인할 기회가 많았음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단지 테무 측이 보내준 샘플만 보고 쉽게 판단해버린 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광고를 단순히 제품의 장점을 돋보이게 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 기업의 공장에서의 경험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보여준 철저한 품질 관리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경영 철학은 단순한 제품의 성공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성공은 단지 좋은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공장에서 본 모든 것들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브랜드의 철학이야말로 앞으로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될 거야.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가격이 아닌 신뢰와 안전이니까. 실제로 민준 씨가 보여준 데이터에서도 한국 브랜드들은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점점 더 많은 신뢰를 얻고 있는 사례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한국 브랜드가 품질과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나니 제 머릿속이 좀 더 정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민준 씨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꼈답니다. 공장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제게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온 김에 일을 잠시 잊고 이곳을 제대로 경험해 보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계획에 없던 일이었고 업무 외의 시간을 여행에 쓴다는 게 내게는 낯선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준 씨의 말에는 어딘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 어린 태도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거든요. 그래,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민준 씨와 함께한 서울 여행은 예상보다 훨씬 더 특별했어요. 우리는 먼저 서울의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기와와 정원을 걸으며 전통의 깊이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그 뒤로는 한강변을 따라 산책했어요. 한강은 서울의 복잡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강물 위로 반사된 노을빛이 도시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더라고요. 민준 씨는 제가 보지 못한 풍경까지 세심하게 알려줬습니다. 그가 말없이 내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참 편안해졌습니다. 저녁엔 민준 씨가 추천한 작은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삼겹살을 굽는 민준의 능숙한 손길을 보며 저는 어느새 웃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코를 간지리는 동안 그는 내 접시에 정성스럽게 고기를 올려주었어요. 한국 음식은 깊은 정성을 담고 있었어요. 한 입 한 입이 따뜻함을 전해주는 듯 했거든요. 민준 씨는 음식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며 나를 더 한국 문화 속으로 끌어들였어요. 그와 함께 나눈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순간 같았습니다. 여행이 이어질수록 저는 민준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남산타워에서 본 서울의 야경은 잊을 수 없는 장면 중 하나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나는 조용히 생각했죠. 이 사람과 있으면 모든 게 자연스럽다. 민준 씨는 항상 세심했고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배려는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로 돌아갈 날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테무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 소비자 불만 처리, 끝나지 않은 항해 메일들까지. 이곳에서 느꼈던 평온함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여행이 끝날 무렵, 저는 어느새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현실과 마주해야만 했어요. 인천공항의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공항 내부는 분주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무겁고 고요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했기에 이별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제 마음 안에는 수많은 말이 얽혀 있었지만 그 말을 꺼내는 대신 그저 억지로 웃으며 민준 씨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게이트 입구에 도착해 탑승권을 확인하던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몇 걸음만 더 내디디면 이 여행이 완전히 끝나버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심호흡을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발걸음을 옮기려 했죠. 그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놀라 고개를 돌리자 민준이 내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따뜻했어요. 같이 가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눈물이 고여오는 걸 애써 참았습니다. 진짜로 같이 간다고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놓지 않았어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어떤 일이든 함께 해결해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많겠지만 민준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공항의 안내방송이 들려왔지만 그 목소리는 멀게만 느껴졌어요. 제 세상은 오직 민준의 손에 닿은 온기와 그의 눈빛 속에 담긴 진심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속 깊이 울렸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후 민준 씨와 저는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테무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민주는 든든한 조언자이자 동료로서 내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민준 씨의 냉철한 분석과 현실적인 조언은 항상 내가 놓쳤던 부분을 짚어줬고 그의 따뜻한 격려는 내게 큰 힘이 되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처음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일들이 민준 씨의 도움으로 점차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지금은 한국의 한 혁신적인 기업과 새로운 광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업은 내가 다시 광고인으로서 진정성을 되찾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은 늘 특별합니다. 제품의 품질과 소비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 방식은 그들의 브랜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죠. 이런 진정성이 담긴 브랜드와 함께 일하는 건 언제나 즐거운 경험입니다. 돌아보면 한국에서의 시간이 내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준 씨와의 만남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고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은 광고인으로서의 내 신념을 다시 되새기게 해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미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새로운 다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는 광고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죠. 민준 씨와 나는 함께 더 많은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샬린 씨는 일에서의 실패와 혼란 속에서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과 뜻밖의 인연을 얻어 쓴 것 같네요. 삶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흘러가며 그 속에서 진정한 기회와 사랑이 피어나는 법이죠. 오늘 사연처럼 여러분도 삶 속에서 다가오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걸어갈 특별한 인연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